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커피명가에서 일을 한 지 이제 한 17년하고 6개월 정도가 다 돼가는 정은경이라고 하고요. 저는 처음에 커피명가 커피 클래스에 이제 수강생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대표님 말씀 들으러 오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이런 시간을 한번 같이 가져보고 싶기도 했고, 또 제가 이제 반쯤은 관객의 입장에서 또 반은 대표님 입장에서 얘기를 조금 더 잘 전달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자리를 같이 했고, 이 얘기를 진행을 하려면 제 얘기를 먼저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저는 원래 이제 다른 쪽 프로그래밍 하는 쪽 일을 했었고요. 밤새는 일이 많아가지고 커피를 좋아했어요. 밤을 새려면 커피를 많이 마셔야 되니까. 근데 저희 이제 그 공동 사무실에 다들 밤새는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커피를 다들 좋아해서 커피를 타는데, 그때만 해도 커피 하나에 설탕 2개, 프리마 2개, 이거 아시죠? 그 커피를 마셨는데 누가 타면 더 맛있고 누가 타면 더 맛없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끼리 프로그래밍을 잘하냐 못하냐 이것도 경쟁이 되는데, 누가 커피를 더 맛있게 타냐 이것도 나름의 부심이 있어가지고 커피를 더 맛있게 타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저는. 근데 어느 날 이제 매일신문사에서 주간 메일이라고 이렇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그 신문에 보니까 커피를 가르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커피라는 걸 배운다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아, 커피를 가르치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커피 1에 설탕 2개, 프리마 2.5라는 어떤 섬세한 비율을 배우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만나게 된 커피는 그 플러스가 아니라 정말 그 원두를 내리는 그 커피를 사실 저는 거기서 거의 처음이다시피 마시게 됐고, 그 커피들이 하나하나 다 이름이 있다는 거를 거기서 처음 봤고, 그게 어쩌면 이제 스페셜티 커피의 시작이었다는 어떤 시점이었던 것도 지금 생각하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커피를 가르쳐주고 스페셜티 커피라는 걸 알게 해주고, 또 기존에 제가 하고 있던 일 말고 다른 거를 더 해보고 싶게 한 브랜드가 사실 커피명가였어요.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1 플러스 1을 하면 2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1.9나 뭐 2.1이 나오면은 이건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근데 커피는 커피를 한 잔으로 효과가 어떤 분한테는 100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한테는 1000이 될 수도 있고 너무나 많은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제가 그간에 느끼던 삶과는 너무 다른 삶이어서 너무 동경을 하게 됐고, 그 와중에 제가 봤던 커피 명가는 그냥 커피를 파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사람들한테 어떤 가능성이나 아니면 휴식이나 이런 걸 정말 줄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 컸기 때문에, 제가 이 공간에서 같이 일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살짝 있었고, 그 와중에 커피 명가가 개인샵에서 이제 개인 그 브랜드에서 프랜차이즈를 시작을 하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시점이 와서, 네, 사람이 필요했던 시간이어서 제가 이전 직장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망설임 없이 퇴사를 하고 커피명가로 들어간 게 2007년입니다. 수업을 시작한 거는 2004년이었고 한 3년 정도 수강생으로 다니다가 2007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커피명가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도 제가 회사를 하면서 힘들거나 그럴 때는 제가 처음에 느꼈던 커피명가의 느낌이나 이런 걸 고객들한테 전해줄 수 있으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좋았던 점, 그리고 그 2007년 이후부터 커피명가 걸어왔던 점을 대표님께서 이제 지난 가을에 나의 길, 나의 커피라는 책으로 한 권을 내셨어요. 혹시 읽어보신 분들 있으실까요? 네, 저희는 이제 책을 많이 팔 수 있는 기회가 여기 생긴 것 같습니다. 거기를 읽어보시면은 이제 짧게 그 단락을 굉장히 많이 나눠서 그때 순간순간에 대해서 묘사를 굉장히 잘 해주셨어요. 이 길을 어떻게 걸어오셨는지를. 이제 과정 마치고
되어 있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유를 해드리고요. 책 읽기 전에 이제 책에 대한 서머리나 아니면은 저희 커피문가에 대한 전체 내용을 여기서 짧게 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커피명가도 처음 들어보신 분 있으실까요? 네, 성공했네요, 커피명가는. 저희가 7월 23일에 35주년 행사를 했거든요. 1990년 7월 23일에 매장을 오픈을 했고, 그때 경대 앞에서 시작을 해서 동성로를 거쳐서 만촌동에 있다가 이제 경산으로 온 지 이제 한 3년하고 반 정도 됐습니다. 그 긴 시간의 시작은 아마 대표님께서 저처럼 어떤 모멘텀에 커피에 대해서 사랑하게 된 시점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그 10여 년 동안 듣기에 대표님은 커피를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이렇게 누군가 질문을 하면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도서관이었어요. 도서관에 갔는데 선생님께서로 시작하시는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은규입니다. 제 모양새나 목소리가 커피가 많이 녹아있죠. 네. 사실 제 몸속에 낮에는 커피가 반이 흐르고 밤에는 소주가 반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커피업을 이렇게 한 거는 한 40여 년이 된 것 같고요. 나이 계산하지 마십시오. 나이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제일 처음에 제가 커피를 하면서 꼭 하고 싶었던 일이 사실은 커피 책을 쓰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40년 전에 커피를 막 시작할 때 뭔가를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뭔가 배운다면 뭐 학교, 학원, 그리고 이 스마트폰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막상 그때 하려고 했을 때는 뭐 커피 관련된 자료는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그때 이제 뭔가 참고하기 위해서 서점에 갔는데 당연히 이 커피 관련 책도 없고 유일하게 이제 그 동아백과사전 엄청 두꺼운 쪽에 이제 커피가 A4 반 정도 있었어요. 어쩌고 저쩌고 있었고 또 브리테니크 이렇게 백과사전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커피가 무엇이다 정의되어 있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준비 안 돼 있는 이 어떤 소재에 대해서 탐구를 한다는 그 욕심이 저를 굉장히 좀 자극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커피를 처음에 배울 때 저 나름대로 이제 뭐 정말 이렇게 개척하듯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여로 같은 어떤 이제 길을 좀 걸어간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후배는 그리고 우리 또 커피를 좋아하는 애호가들은 이런 이 과정을 안 거치고 좀 더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커피를 느낄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커피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한 게 사실 창업과 동시에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은 35년이 지나서 뭐 얼렁뚱땅 한 걸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40년을 해도 어려운 게 커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제가 이게 이야기하는 굉장히 어둔하잖아요. 예, 글 쓰는 거는 더 어둔하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제가 이 커피를 하게 됐던 거는 남들 앞에 서지 않고 뒤에서 조곤조곤하게 숨어서 할 수 있는 일. 제가 굉장히 좀 샤이하잖아요. 그래서 좀 뒤에서 숨어서 좀 이렇게 막 가슴 쿵쾅거리기 이게 너무 싫고, 근데 그런 상황을 안 겪고 해보려고 했던 직업이 사실 이거였어요. 근데 물론 이제 지금 질문자하고 상당히 다른 이렇게 궤적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당황해하시는데, 제일 처음에 제가 커피를 좋아하게 됐던 접점은 그 도서관이었습니다. 제가 고3 때
그 고등학교 도서관이 뭐 어떻게 보면 제가 경주 출신인데 나름 도서관이 굉장히 좋은 환경 속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도서관에 올라가면 그 책 속에서 이렇게 사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커피를 내려서 놓은 그 커피 향이 너무나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또 선생님들도 여러 분 계시지만 커피를 좋아하시는 선생님과 소주를 좋아하시는 선생님과 딱 구분이 됐어요. 근데 왠지 이제 이 커피를 좋아하셨던 선생님은 훨씬 더 이렇게 멋져 보이고 말씀도 잘해주시고 뭐 가르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야, 커피에 어떤 힘이 있어서 커피를 마시던 선생님은 저런 사고를 가지고 또 저런 어떤 가르침을 주실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사실 커피 맛보다는 커피가 주는 행동 반경에 더 이렇게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 무릇 그냥 커피 한 잔이 많은 상상을 주고 어떤 뭐랄까요, 뭔가 이렇게 내 삶을 이렇게 던질 수 있는 어떤 접점이 뭐 그때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에서 커피에 그렇게 인연을 맺으시고 90년에 시작을 하셨는데 경북대학교 그 후문 쪽에서 매장을 시작을 하셨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 매장을 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참고로 저희가 얼마 전에 그 35주년 그 행사를 하면서 저희 35주년 기념품을 조그맣게 만든 게 있거든요. 아무거나 손 드시면 막 드립니다. 그 선물은 이제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이 딱 졸리실 시간이에요. 식사하시고 그죠? 그래서 조금 집중하시라고 몇 개 가지고 왔는데 혹시 그 90년에서 92년 동안 그 경대 후문에 있었던 커피명가 매장에 들러보신 분은 여기는 안 계시는 걸로. 네. 동성로 매장은 가보셨죠? 네, 너무 많으실 것 같아서 손 안 들겠습니다. 그 90년에 경대에 처음 오픈을 하셨는데 이제 그 위치를 경북대 근처로 잡으신 이유가 있으시고요. 또 거기서 저는 그때 그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제가 나중에 대표님하고 인연이 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사실 저는 그 매장을 가보지 않았어요. 저는 소주파였기 때문에 커피집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커피명가를 가본 적이 없다고 하니 경대생 맞냐 이렇게 다시 물어보셔가지고 맞다, 졸업증명서를 보여드려야 될까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경대에서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그 인기를 많이 끄시다가 동성로로 옮기셨거든요. 그때 시작하셔서 어떻게 인기를 많이 끄시게 되셨으며 또 어떻게 동성로로 옮기셨는지에 대한 내용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27에 이제 창업을 하게 됐는데 예전에 카페는 약간 음성적인 이런 사회적 시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때 이렇게 뭐 대구에도 보면은 동성로에 나가면 꽤나 이렇게 카페가 많이 있었죠. 근데 대체로 들어가면 다 지하에 있었고, 그리고 이 낮에 들어가면 1m가 앞에 안 보여요. 너무 어둡고 폐쇄적이고. 그래서 저는 이 공간에 대한, 커피도 이제 좋게 생각하지만 공간에 대한 생각이 되게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커피도 맛있어야 되지만 이 맛을 좀 더 정복하고 같이 느끼려고 하면 공간의 힘이 필요해. 그래서 이 환경이 되는 곳이 어딜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어떤 게 있냐면 커피는 이렇게 만드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마시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저한테 1차의 고객들은 어떤 분이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막 이렇게 20대 중반을 지나가니까 앞으로 이 대구 사회 또는 뭐 우리나라 전역에서도 대구에 많은 대학이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그쪽이 그쪽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여기 있는 분들이 고객으로 오면은 그냥 고객이지만 오랫동안 보면 친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대생들 한 2만 명 정도 되는데 해마다 이렇게 뭐 한 5천 명 정도 해서 한 10년 정도 하면 10만 명 이상 알 건데 그럼 대구에서 뭘 하기가 너무 좋겠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카페를 한다는 것이 단순하게 커피를 만든다기보다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대학가에 갔고 또 제일 처음에 이제 제 공간을 만들 때는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때 제가 가진 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 손으로 모든 인테리어를 한 땀 한 땀 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가 굉장히 좀 색다르게 보였고 그리고 요사이 잘 하지 않는 이렇게 그린 인테리어를 많이 적용을 했고 더 중요한 거는 딱 한 가지만 정말 멋지게 좀 인테리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여자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 대학가의 화장실은 이 공중 화장실 가면 정말 차마 들어갈 수 없는 환경이에요. 너무 작고 막 좀 그 비위생적이었죠. 근데 그 저희 화장실은 깨끗하고 그리고 그 아무런 준비 없이 화장실에 가도 다 이렇게 커버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빛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들한테 그 장면이 너무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딱 마치면 한 10명씩 줄을 서서 막 있잖아요. 거기 탐사를 옵니다. 화장실 구경한다고. 그러면서 마침 화장실도 좀 특이했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27살 때 앞치마를 했거든요. 카페에 일을 하니까. 아마 그때는 지금은 좀 이랬지만 그때는 굉장히 미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굉장히 미소년이었는데 이 앞치마를 남자가 앞치마 한다 하는 것은 잘 볼 수 없는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그 앞치마를 하고 있었고 이 음악은 이렇게 클래식이 나오고 공간에 들어가면 전부 다 확 열리고 반짝반짝 거리니까 학생들을 완전 신기루처럼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간이 어떻게 보면은 뭐 인테리어를 잘하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깨끗하구나. 그리고 이렇게 뭐랄까 할까요? 저는 커피를 만들 때 살아있는 커피, 저 느낌 있는 커피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이제 살아있는 커피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안에서 공간 이렇게 뭐 인테리어라든지 덮는 것은 가급적이면 살아있는 소재를 쓰기를 되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매장 안에 있었던 그 식물들은 손톱의 순환을 많이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게 다 조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린 다 생화인데, 그게 다 찍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몬스테라 같은 이 큰 잎을 가지는 애들은 전부 다 손자국에 눌려서 뭐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고요. 어쨌든, 그런 어떤 장면들이 그 대학가, 뭐 지금도 저희들이 이제 브랜치가 많아서 한 50여 개 이상 다른 디자인이 있지만 아직도 이제 그때 그 장면의 공간이 가슴에 많이 남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경대에 계시다가 그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외부적인 이유로 이제 동성로로 옮기셨잖아요. 그 얘기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요. 요사이는 이렇게 매장을 만들면 뭐 인스타 이런 것 때문에 당일만에 막 접속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 그런 광고 홍보를 이렇게 하는 걸 원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느낌이 좋으면 반복해서 오는 이런 쪽을 이제 지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 선택했던 입지는 장사가 되는 공간은 제 포지션이 아니었어요. 하루에 한 100명도 안 지나가는, 왜냐하면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한 D급 정도를 구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 확신에는 이 정도 거리 같으면 마음이 있으면 충분히 올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게 첫날은 이렇게 개업하고 하루에 2명? 일주일 지나니까 한 10명? 한 달쯤 되니까 100명이 되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소화할 수 있는 한계가 한 80명 정도였어요. 근데 이게 100명이 넘어가니까 막 제가 하고 싶은 커피를 못 하는 거예요. 커피를 내리는데 딱 2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제 원칙은 한 잔씩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기준을 세웠냐면은, 물론 커피를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2잔, 4잔 이렇게 동시에 뿜는 게 나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왜 한 잔 한 잔이라고 그 기준을 세웠냐면, 대화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분은 무슨 과에 어떤 사람, 오늘 뭘 준비했기 때문에 그걸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저분 오시면 똑같은 거 드릴까요? 이렇게 묻죠. 그리고 각각 오시는 분들의 기호를 생각하고 반영을 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럼 커피 같은 걸 내려서 그러면 나누어지지, 내 성격을 그대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한 잔 한 잔을 이렇게 고집을 했는데, 이게 로딩이 많이 걸리니까 뭐 학생들이 이렇게 뭐랄까 수업을 빼먹기도 하고 등등, 그런 사이에 그 일대에서 저희들이 너무 장사가 잘 된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장사가 잘 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뭐랄까요, 공간이 한 30평 됐는데 하루에 저희들이 모실 수 있는 사람이 약간 80명 겼잖아요. 근데 100명, 120명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리 없다고 미안하다고 그 이야기하는 것도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사람 빤한데. 그러니까 정말 질이 점점 떨어지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건물주가 집을 팔고 우리도 매장을 같이 끼어서 팔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왜냐하면 요새 이런 게 있잖아요. 뭐 한때 왜 건물주 위에 스타벅스 건물주가 있다고 하듯이, 그 저희들이 영업을 하면서부터 그 골목이 확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사람 많이 들락날락거리니까 아싸 이렇게 하고 집 팔고 가버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대학가에 풋풋한 그 대학생들을 맞이하는 그걸 이제 할 수가 없고, 또 동성로로 나오는데 더 이제 환경이 열악했죠. 이렇게 뭐 약간의 자본이 있었는 게 전부 다 까먹고, 그 벽에 부착되어 있는 이걸 뜯어보면 마음이 쓰레기인데, 그 정말 빈털터리처럼 해서 나왔어. 경대 쪽에는 하루에 한 100명 다니는 길이었는데, 나중에 그 제가 한 동성로에 오래 있었던 그 길은 하루에 한 30명이 안 다니는, 그리고 유흥가지 되었어요. 예, 룸사롱 있고 뭐 저거 한 저녁 7시까지는 사람이 전혀 안 다니고, 그래서 마침 빈 공간이 있어서 그걸 또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고 이제 했는데, 저한테는 확신이 있었는 게 이겠습니다. 나는 커피를 만들 때 한 잔 한 잔에 선물을 했기 때문에, 이 커피의 선물을 받았던 사람은 내가 어딜 가더라도 찾아줄 것이다. 왜? 저는 그냥 커피를 맛있게 한다기보다는 그 사람 마음에 그냥 이렇게 씨앗을 심었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딜 가더라도 공간과 거리에 관해서는 크게 구애받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이게 바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동성로로 옮기셔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한 절반 이상은 가보지 않으셨을까? 네,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사실 그때 처음 이제 커피명가를 가보게 되었는데, 제 친구가 학교 다닐 때 친구가 대구에 커피 맛있는 집이 있다고 거기 가보자고 해서 그 동성로를 처음 갔을 때가 아니지 90년대 중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둘이서 올라갔는데 문을 여니까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그 조끼랑 이제 그 스커트를 입은 여자분이 나와서 지금 자리 없습니다. 기다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갔을까요? 네, 소주 마시러 갔죠. 그래서 저는 사실 고객으로서 커피 명가를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교육생으로서 처음 들어가게 됐지. 근데 제가 여기 교육생이다가 커피 명가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그 당시에 동성로로 다녀가셨던 많은 분들이 다시 오셔서 그때 본인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 커피 명가가 본인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다른 직원들도 어쩌면 이 회사를 다니면서 누릴 수 있는 복지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만큼 회사에 프라이드를 가지게 해주는 경우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커피뿐만이 아니라 공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부분까지 다 그 아우러서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하셨기 때문인 것도 같고요. 또 단순히 하나의 공간으로 뿐만이 아니라 이제 커피 산업계에도 동성로로 나오시면서는 조금 역할을 더 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커피 명가의 히스토리를 정리를 하다 보니 이 우리나라 커피 산업계에서 커피 교육과정을 제일 처음 만든 것도 커피 명가고 그리고 직접 매장에서 로스팅을 해서 콩을 내려서 제공한 것도 처음이 커피 명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커피 산업계의 처음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한 공간인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놓치셨는데 그 당시 학교 앞에서도 그렇고 동성로에서도 그렇고 그 공간 안에서 음악회나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들 하지 않는 지금은 너무 흔해졌지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접목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인사이트를 얻어서 어떻게 진행하게 됐는지가 책에 다양한 케이스들이 나오는데 지금은 시간이 짧으니까 그것들 중에서 꼭 전달 드리고 싶은 한두 가지를 왜 시작을 하셨으며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커피 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좋은 음식을 먹으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음식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선물 아닌가 싶어요. 뭐 일반적인 사람들은 경영을 하는 사람들은 오늘 얼마만큼 고객이 왔고 매출이 어떻게 이렇게 보이지만 저 같은 이렇게 이제 저는 스스로 작업자라고 얘기합니다. 커피를 만드는 사람. 근데 이 작업자의 시선에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만든 커피를 맛있게 마셔주는 그 모습을 훔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고객이 커피를 딱 마셔갖고 맛있는 커피 마시면 표정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빵 끄덕 웃습니다. 그냥 이게 이렇게 갑자기 있잖아요. 여기 미소가 생겨요. 좋은 커피 들어가면. 그래서 저희들이 커피를 딱 제공하고 이렇게 딱 스캔을 하거든요. 근데 갸우뚱하면 지금 맛없구나. 그리고 살짝 이렇게 미소가 이게 음미하는 느낌 딱 가지면 저 커피 저분한테 느낌이 같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요. 그래서 이 커피를 맛있다 맛없다 하기 전에 이걸 제공하면서 고객들이 맛있게 느꼈으면 좋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커피를 통해서 참 편안해지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는 최고의 목표예요. 예. 그리고 제가 이 커피는 이게 커피를 마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죠. 각성제처럼 또 있고 다이어트하기 위해서도 마시게 있고 어쩔 수 없으니까 마시기다 여러 가지 마셔야 되는 여러 가지 어떤 요소가 있지만 커피의 최고의 가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커피를 그냥 이 음용수가 아니고 코카콜라 마시면서 이 느낌이 온다는 건 잘 아니잖아요. 근데 커피는 이거 사고를 할 수 있는 물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마시는 사람들이 그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대학가에 처음 가서 대학교 1, 2학년들한테 커피를 느껴라 하니까 이 친구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커피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둘, 3 이렇게 태워서 먹는데 여기 무슨 느낌을 찾아야 돼?
근데 나는 내가 만드는 거는 커피가 그냥 단순 음료수 같으면 저 자판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 저는 스스로 자판기가 되고 싶지는 않았거든. 그 내가 만든 커피를 마시고 뭔가 뭐랄까 맛도 있고 또 느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 환경을 생각해 보니 이 친구들이 곧 입시까지 쭉 공부만 했는데 언제 느낌이라 하는 것을 경험을 해봤겠나. 그래서 거꾸로 내가 우리 커피를 느끼는 걸 가르치기엔 너무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이 느낌이 쉽게 올 수 있는 것을 뭔가 제시를 하고, 그 트레이닝이 되면, 커피를 보고 쉽게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음악회를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제가 음악을 너무 좋아하고 문화를 좋아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이런 거예요. 내가 커피를 가지고 표현하는 게 약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뭔가 커버하기 위해서 사실 음악회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니까 전화위복이 오게 돼서 저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커피 장사가 아니고 문화적으로 이렇게 접근했구나. 그래서 좋은 해석을 해줘서 너무 땡큐. 네. 네, 커피 제가 말씀드린 로스팅이나 교육이나 그 문화를 카페랑 접목시키는 것 중에 지금 문화를 접목시키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교육 과정을 처음 시작하고 로스팅을 처음 시작하시고 그다음에 문화를 접목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점점 산업에 확산이 돼서 우리나라의 스페셜티 커피 문화라는 게 지금 이제 정착이 되고 있는 단계예요. 다들 커피를 좋아하시니까 이 과정을 신청하셨겠지만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스페셜이 아니라 스페셜티거든요. 스페셜은 특별한, 스페셜 커피라고 하면 특별한 커피. 예를 들면 할머니가 예전에 그때 그 커피를 1더하기 2더하기 2로 주셨는데 너무 맛있었어. 그게 나한테 너무 특별해. 이거는 특별한 커피예요. 근데 스페셜티 커피는 특징이 분명한 커피예요. 그러니까 나의 스토리가 아니라 객관적인 특징. 산미가 있다든지 고소한 맛이 난다든지 그래서 트레이서빌리티가 확실해야 돼요. 어느 나라에 어느 농장에 누가 지어서 이렇게 저렇게 프로세싱을 해서 이런 맛이 나는 커피가 스페셜티 커피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예전에는 그 믹스를 먹을 때는 이 커피가 뭐 브라질에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알 수조차도 없었고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커피 드시면서 핸드 드립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게 브라질인지 콜롬비아인지 뭐 또 예가체프인지 뭐 워시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 뭐 단적인 예로 하나 커피업계 소식을 전해드리면 지난 그 8월 3일인가 그 파나마에서 베스트 오브 파나마라고 파나마 커피 중에서 가장 좋은 커피를 뽑는 대회가 있었는데 그 커피에서 그 커피 대회에서 게이샤라는 커피가 에스메랄다 농장의 게이샤 커피가 키로에 4,200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키로에. 이 생두 키로에 4,200만 원이면 얘를 볶으면은 800g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 잔에 얼마에 팔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시장이 이제 열리는 거죠. 이게 작년에 제일 고가라고 했던 게 한 1,800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원래 얼마까지 올라갈지가 이제 저희끼리 궁금하던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4,200만 원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내년에 또 얼마나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기까지는 한 10년, 20년 전부터 꾸준히 시작이 되어 온 커피의 특징을 구별하는 스페셜티 커피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의 공부와 그것이 산업에 반영이 되고 또 고객들에게 알려지고 또 일반인들조차도 그걸 원하는 시장이 되고 4,200만 원짜리 커피를 사도 이게 팔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구매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고객층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스페셜티 커피 산업이 엄청 커졌게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스페셜티 커피의 이제 시작을 저희가 했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의도를 하셨던 안 하셨던 특별한 커피를 전달하고 싶으셨고 그 특별한 커피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재료가 있었어야만 했고 그 재료를 찾으시고 특별한 재료이기 때문에 또 특별하게 볶아야 되니 로스팅을 또 공부를 하시고 핸드드립을 또 하시고 이렇게 해왔던 모든 과정들이 지금의 스펠티 커피 시장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이 되고 이건 뭐 저희끼리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국내 커피 하시는 분들한테 다 인정받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렇게 커피의 특별함을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 쉽지 않은 길을 왜냐하면 그때 만약에 커피가 4,200만 원이 아니라 42만 원짜리였더라도 그게 팔렸을까요? 절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비싼 커피를 사서 판매를 하셨고 이건 좀 여담입니다만 저는 다음 생에 꼭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안명규 대표님의 고객이 되고 싶거든요. 직원이 아니라 고객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재료든 서비스든 고객들에게 주는 거는 안 아까워, 직원들에게 주는 건 조금 아까워하실 때가 있으신데 고객들에게 드리는 거는 별로 안 아까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결심은 별로 없는데 다음 생에는 꼭 저분의 고객이 되어 보리라가 있는데 그렇게 어떤 커피 자체의 본질을 정말 제대로 잘 전달하려고 애쓰셨던 그 바탕에는 어떤 힘이 있으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커피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꿈이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느꼈던 그 도서관에서 마셨던 한 잔의 그 커피가 제가 미션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이야기나 때로는 책이나 부모님이나 선생님, 친구나 그 어떤 이야기도 제에 대한 마음의 이 갈구함을 이렇게 풀어주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마셨던 그 커피 한 잔으로 정말 있잖아요. 위안이 되는 거예요. 네. 커피가 무슨 뭐 서다 뭐 달달 이런 걸 다 차치하고 그냥 마시는 그 자체가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거는 흔히 말해서 팩트잖아요. 내가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나는 이거는 힘이 있다. 그래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잘 전달해 줄 수 있을까가 이제 저한테 이제 숙제로 남았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그 도심에 수많은 커피가 있는데 저는 죽어 있는 커피를 가지고는 절대 있잖아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참고로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다 오늘 또 여기 오시기 전까지는 커피 다 여러분 애호가들 많으실 거고 하루에 꼭 한두 잔 커피 마셔야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사실은 우리가 대구가 뭐 커피 도시 이렇게 얘기하지만 밖에 나가서 마시는 커피가 물보다 맛없는 커피가 반이 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공부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우리 커피는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물보다 맛있는 커피 그리 많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커피가 뭐 한 잔 마시면 물론 맛있는 거는 미칠 듯이 맛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맛있는 커피라는 것이 뭐 정말 좋은 재료, 정말 고도의 기술, 꼭 이런 것만 다 이렇게 있어가 되는 건 아닌데 다만 최소한의 그 과정은 지켜야 맛이 있는 겁니다. 그냥 좋은 핵과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핵과일, 잘 익은. 그러니까 정말 맛있는 커피 한 잔은요, 정말 잘 익은 사과 하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 밖에 나가면 지금 마트에 가면 사과 지금 과일 많잖아요. 근데 혹시 사과가 향기가 있는 사과 있습니까? 건강에? 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과가 이 식감도 중요하지만 제일 좋은 건 향기가 있는. 그래서 저도 원래 갓선집 아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릴 때부터 먹어왔기 때문에 정말 맛있는 사과는 어떤 거다. 뭐 부사홍을 이걸 넘어서 부사가 됐든 국광이 됐든 맛있는 것은 좋은 일조량을 많이 가지고 나무에 오랫동안 달려서 그게 팍 식어서 신선도가 있을 때 그때 맛이 팍 나오는 겁니다.
이 커피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커피를 하는 이유는 맛있게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팔기 위해서 제공되는 커피를 마시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이 다 퇴색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맛있는 커피는요, 딱 내려서 1분 안에 딱 마셔야 맛있어요. 왜? 커피 좋은 향기는 추출하고 1분 안에 다 휘발되어 버립니다. 커피의 실질적 가치는 어떠냐면 이 맛보다 향이에요. 좋은 향인 커피. 그런데 제가 막 처음에 커피를 공부하고 커피를 찾고 할 때 다들 커피를 끓여놓고 보온통에 넣어놓고 뭐 이런데 그 향이 없어. 흔히 말해서 우리가 그 커피 향이라는 것은 커피 향 중에서 제일 낮은 향이었어요. 근데 그걸 좋은 향을 안 먹으니까 아 이게 맛있는 커피라고 착각하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아니구나. 저는 좋은 걸 한 번은 먹어봤기 때문에 아 이게 우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과정을 지키면 이런 커피가 만들어지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과정을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방금 말씀했던 그런 궤적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커피적으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커피를 볶는 일, 흔히 말해서 로스팅. 옛날에는 그 식품회사에서 커피를 이렇게 막 벌크로 만들어서 제공을 했거든요. 근데 그 벌크로 만들어 하면은 사용 기간도 길고 이미 맛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갓 볶아야 맛있는 거예요. 커피는 딱 볶아야 그 순간부터 생명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아 이게 각 매장에서 볶는 기술과 재료만 공급이 되면 온 동네에서 향기로운 커피가 만들어지는구나. 그러면 향기로운 커피를 많이 마시다 보면 그 동네에 있는 그런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마시는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이런 이미지가 올라가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 로스팅에 관한 거를 탐구를 하고 뭐 어쨌든 처음에는 뭐 저한테도 약간의 선배님들도 계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 할 수 없어. 이거는 뭐 특별한 사람들 하는 거야. 사실 그때는 재료도 없고 도구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거를 실현시켜야 맛이라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정말 뭐 영혼을 팔아서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뭐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로스팅을 이렇게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하고 참여하는 이제 후배들도 많이 생겼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어느 정도 셋업되니까 그 다음 필요한 게 뭘까요? 정말 중요한 재료. 늘 재료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다 주고 있는 재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다시 이 재료를 찾기 위해서 원산지로 이렇게 이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 잠깐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 참고로 우리 커피 명가에서 나오는 커피는 정말 맛있는 커피들입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좋은 재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재료라는 것은 내가 돈만 주고 이렇게 뭐 구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아니에요. 정말 좋은 재료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숨겨놨다가 그 찾는 과정을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커피를 생두를 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이미 수입해 온 거를 구매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산지로 직접 가서 거기서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산지를 가는 이유는 이 커피 자체를 확인한다는 것보다는 그 때로하나 아니면 이제 커피를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커피만 보려고 하면 샘플 보내라 해서 샘플 확인하고 여기서 이렇게 보내라고 하면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제 위험한 경우가 저희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샘플이랑 실제로 본품이 달랐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동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다르다고 해서 다시 배에 실어서 보낸다는 일은 진짜 거의 뭐 1%가 뭡니까? 0.01%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이에요. 커피가 다르게 온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 믿을 수 있는 거는 그쪽에 이제 농부나 아니면 중간에서 핸들 해주시는 분들을 믿고 그분들이 신뢰에 기반하에서 이제 주면은 저희가 그거를 사왔을 경우에 안전하기 때문에 산지에 가서 농부도 확인을 하고 그 농부들로부터 커피를 수확을 해서 처리를 한 다음에 배에 실어주시는 분들도 어떤 분들인지 확인을 하고 이런 일들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담으로 이제 제가 그 아프리카 그 에티오피아를 가실 때 한번 따라갔었는데 전 사실 이제 크게 외국에 대한 로망이라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극 S거든요. 극 S. 그래서 아프리카를 갔는데 너무 무섭고 힘들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시장을 갔어요. 막 우리 그 5일장 같은 막 이런 곳이에요. 거기가 공항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호텔까지 가는데 택시가 가끔씩 이제 신호등 걸려서 서면 아이들이 신발도 없이 막 쫓아와요. 막 이렇게 셔츠, 코카콜라 막 이런 게 적힌 그런 셔츠 입고 쫓아와서 막 뚫으면서 이제 그런 아이들이 막 있는 길을 막 힘들게 가서 호텔에 도착을 해서 다시 또 산지로 가야 되는 일정인데 그 산지를 가기 전에 대표님께서 이제 현장 한번 이 나라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그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어떤 그 시장회를 갔어요. 우리나라 5일장 같은 시장인데 거기 이제 거기 카트라고 해서 약간 환각 성분이 나는 그 잎 같은 건데 그거를 막 길에서 막 이렇게 남자분들이 이런데 막 누워서 막 씹고 계세요. 이게 막 먹자마자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막 이만큼 쌓아놓고 씹어야지 조금 효과가 나나 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걸 씹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거기서 구걸하고 계시는 에티오피아 분들 막 계시고 그러는데 대표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저런 분들한테 커피를 한 잔 드리면 어떤 표정이 되는지 또 어떻게 느끼시는지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한 잔 대접해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 있는 어떤 분한테 커피를 한 잔 사가지고 드렸어요. 근데 이제 또 워낙에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니까 드리면서 사진 한 장 찍어도 되냐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이제 끼니도 못 들고 이렇게 계시다가 커피 한 잔 준다니까 이제 좋아하시면서 사진 찍어도 된다. 그래서 그분이 너무 이제 이거를 감사해하면서 커피를 드시는 거를 대표님이 사진을 막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진이 너무 예쁘게 나와서 본인이 마음에 드셨어. 그러니까 이제 지갑에서 그때 뭐 20달러인가 뭐 아무튼 이제 돈을 꺼내가지고 고맙다고 식사라도 하자라고 돈을 드렸어요. 그러고는 저희가 그 시장 안에 있는 이제 커피숍으로 커피를 마시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5분 있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예? 돈 받으러 거기 동네에 있는 그런 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자기 사진 찍으라고 그러셔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고 있는데 정말 험악하게 생긴 분이 막 와가지고 누가 돈을 줬냐고 막 이러시면서 이분이 이제 그분들의 이제 왕초인 거예요. 누가 허락도 없이 우리 애들한테 사진 찍고 돈 주고 못 돌아오는 줄 알았잖아요, 저희. 그런 경험도 있고 또 뭐 과테말라 같은 경우는 이제 비행기에 내려서 숙박하고 막 가는 길에 거의 한 하루를 비포장된 막 그런 길을 가야 되고 하여간 저는 산지가 너무 힘들고 무섭고 어려운데 거의 이제 1년에 한 몇 달을 거기 계속 계셨을 때는 다들 들으시면 와 산지 간다고 하면 와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힘들거든요. 비행기 막 10몇 시간씩 타고 내려서 또 버스 타고 길도 포장도 안 돼 있고 차도 막 프레스토 이런 거 아시죠? 저희 그 중고차나 폐차된 거 다시 수출하면 거기서 그런 차로 8시간 막 10시간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저희 대표님이 굉장히 많이 편찮으세요. 제가 알기에는 병원에 무슨 과라는 과는 다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산지를 가시는 일정만 잡히시면 그렇게 생생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커피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새삼 그럴 때마다 하게 되거든요. 그 얘기를 하시고 싶으신 거죠 지금. 아시면 됩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해서요. 우리는 이렇게 태어나서 어릴 때 이렇게 교육을 받은 게 자아실현 이런 얘기를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이 뭐 살아가는 어떤 삶의 궤적이 여러 가지 놓을 수 있는데 그래도 잘 먹고 잘 산다. 그 중에 최고의 버전은 자아 실현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런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체 뭐 최근에 와서는 뭐 약간 그런 것들이 좀 퇴색되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옛날에는 살 때는 꿈이라 하는 그 대전제를 갖고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잡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자아 실현하고 내 어떤 삶이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시간을 많이 쓰는 게 뭐냐? 그럼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체로 보면 인생의 어떤 전체 수명의 반은 아마 직업에 관련된 시간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직업이 나하고 정 맞지 않으면 그게 내가 하기 싫은 어떤 환경 속에서 반 이상 내 인생을 날려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하고 싶다 해도 다 이렇게 적용되기 쉽지 않잖아, 그죠?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조금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직업, 또 내가 이걸 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직업, 내가 이 직업을 가졌을 때 나도 좋고 내 이웃도 좋고 소저도 좋아지는 직업, 그게 어떻게 보면 최선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사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커피를 찾아다니는 일, 또 그리고 그런 발굴하는 그런 일들이 해피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걸 골라서 내가 소유를 한다기보다는 여기에 신기루가 있다, 이 특별한 게 있다, 이거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보여주면 그 다음에 행동하는 뭐 뒤에 사람들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 역할은 이런 게 있더라. 그런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게 제 목표. 그러면 가장 기억에 남는 현지에 갔을 때 기억에 남으시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시는 커피 종류가 어떤?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여기 내용 끝나고 한꺼번에 같이 오케이. 받고 네네. 말씀하신 그 산지에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 바로 그 연결을 해드릴게요. 에피소드 일단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산지를 가야 되겠다고 해서 대구에 있는 모 여행사에서 이제 티켓팅을 합니다. 2004년 12월 23일 날 크리스마스를 준비해서 보내니라. 그래서 제가 티켓팅이 최종 목적지는 산호세예요. 코스타리카 수도가 산호세. 그래서 미국이 있고 멕시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구아, 그 다음에 코스타리카, 파나마 이렇게 쭉 연결되거든요. 근데 거기 가장 중심지가 코스타리카예요. 그래서 그쪽 티켓팅을 했는데 24일 아침에 떨어진 게 어디냐? 일단 LA에서 떨어지고 거기서 다시 이제 갈아타야 되는데 24일 날 11시에 떨어진 곳은 중미 산호세가 아니고 캘리포니아 산호세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대구에서 여행사가 중미에 가는 사람이 없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코스타리카 산에서 산에 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티켓팅 한 사람은 그쪽을 저를 보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한참 여행하는 그 성수기에 저는 중미를 가고 그 일정을 해야 되는데 그 산호세에서 떨어지니까 정말 난감하죠. 그런데 어쨌든 블라블라블라 해서 잘 그렇게 예정을 이제 소화를 했고 그 과정에 한 곳이 정말 이거는 자랑스러운 일인데요. 저희 아까 커피 우리 가지고 우리 명가에 대한 자랑이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커피 중에 하나 브랜드가 엘 인네르토 하는 농장이 있어요. 이 농장은 그 나라별로 이제 커피 품평회를 합니다. 우리가 올림픽과처럼. 근데 이게 이제 1등을 과테말라에서 무려 10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회를 하는 나라가 전체 커피 한 생산국이 60개 정도 되는데 지금 한 20개국이 참여해서 하는데 연속이 아니라 두 번 이렇게 1등을 한 농장이 없습니다. 전 세계 농장이 100만 개 되는데 10번 하는 거는 유일무이합니다. 근데 10번 정도 했으면 완전 신급이에요. 탑 오브 탑이에요. 그 농장을
농산물에 나오는 재료를 저희들이 쓰고 있고 그 쓴다는 것이 막연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흔히 말해서 이제 끈끈한 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장에서 대부분 사람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일 좋은 재료를 쓴다는 것만큼 좋은 홍보거리는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입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농산품들은 이렇게 생산 한계가 있으니까 미국에 한 회사, 일본에 한 회사 주고 한국에는 우리예요. 근데 처음에 제가 찾아갔을 때 동양에서 왔는데 영어도 잘 못해, 스페인어도 못해. 근데 이 자식이 커피가 필요한 거는 같아. 근데 이게 뭔가 관계 개선하기 참 쉽지 않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계속 제가 그 수년간 이렇게 다녀서, 그게 결국은 오래 보니까 마음이 통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익스클루시브, 그러니까 끈을 받았어요. 독점이죠. 예. 그래서 지금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모든 대기업이 거의 다 커피 산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싶고 등등한데, 이 좋은 재료는 대한민국 대구 커피 명가만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대구가 여러분들이 커피 도시고 막 얘기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슈거리가 많지만 그 중에 이건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대구에 있잖아요. 다른 도시에 어떤 좋은 브랜드도 있고 등등 하지만 이 세계적인 좋은 재료를 확보해서 사용하고 그 재료가 어디가 여러분들한테 가거든. 이게 정말 매력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박수 한번 쳐도 괜찮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계속 산지를 다니시면서 그 산지에 있는 농부들이나 농부의 아이들에게 이제 마음이 많이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2010년부터는 이제 행복한 커피라고 해서 커피를 아침에 그 1,000원에 팔고 그 1,000원을 다 모아서 산지 어린이들한테 이제 놀이터 지어주는 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과테말라 엘리네르토 농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2019년에 그 놀이터를 지어줬고 엘살바도르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그런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는 게 단순히 돈을 주고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가 아니라 특히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농산물이기 때문에 어느 애는 굉장히 좋은데 어느 애는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좋은 애만 구매를 하고 좋지 않은 애는 구매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농부들의 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에 진짜 한 해 농사 지어서 이제 한 해를 먹고 산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생활을 하시는데 그 한 해 작황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좋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그걸 구매하지 않게 되면은 그분들의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해져서 농사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해서 상호 신뢰하에 그걸 계속 해줄 수 있어야지만 저희가 201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듯이 산지에서 직접 구매를 해와서 농장과의 관계를 계속해 나가는 게 가능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페들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아마 요즘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COE 몇 등 했는 커피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 보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는 건지 아니면 지속해서 연결고리를 가지고 지속 가능한 그 산업 생태계를 위해서 하는 건지까지 고려해 주시면 정말 좋은 고객분들이 되지 않으실까, 또 커피 환경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시간이 거의 다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처음에 저희가 스페셜티 커피에 대해서도 조금 방점을 찍어 달라고 이제 도서관 쪽에서 얘기를 들어서 지금 한국 스페셜티 커피 시장에 대해서 이 한국 스페셜티 커피 시장의 인기가 거의 요새 캐대헌만큼 돼 있거든요. 그래서 K 커피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요.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에서 부산에 있는 바리스타가 1등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1등을 하고 이렇게 한국 바리스타들이 굉장히 많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고 근데 2019년에 1등했는 그 바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바리스타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기반이 대표님께서 저희 이제 세미나를 위해서 초청했던 외국 바리스타와의 교류를 통해서 계속해서 코칭을 받아서 1등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저희 커피명가에서 1등이 나오지 않은 거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이 대한민국 대표가 전 세계에서 1등을 할 수 있었던데 커피명가가 기여를 하는 바가 있어서 굉장히 저희는 뿌듯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한국의 스페셜티 커피는 전 세계 스페셜티 커피 씬에서 굉장히 모범이 되는 예가 될 거기 때문에 안명기 대표님께서 보시는 한국 스페셜티 커피의 시장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에 대해서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질문하실 것들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 얘기는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스페셜티 커피에 대해서는 사실 커피 하지 않는 분들은 조금 먼 거리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스페셜티 커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커피의 체계가 이렇게 구축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체계가 구축이 돼야 그거에 의해서 더 진화를 할 수가 있고 확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대체로 보면 모든 뭐 이렇게 잘하고 빠르고 크게 모든 서울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이 대구의 이 건강은 이 스페셜티 커피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잘 지켜가는 그 과정이 진화가 돼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대구 사람만은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커피가 정말 산업으로 자본으로 이렇게 기획해서 하는 거라면 대구 사람이 서울 사람으로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인내심, 그 다음에 손재주, 그리고 뭐랄까 이렇게 배려심, 이런 것들이 이 스페셜티 커피를 잘 지켜갈 수 있는 DNA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구는 이 앞으로 여러 가지 대구가 자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특별한 커피, 맛있는 커피, 느낌 있는 커피, 이런 것은 앞으로 대구가 중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얘기 중에 이미 팁을 드렸는데 돌발 퀴즈 나갑니다. 빨리 손들 준비하시고. 커피명가 몇 년 됐다고 말씀드렸죠? 네, 손을 드신 분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35년. 네, 이따가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지금 35년을 맞이해서 이제 마무리할 단계가 돼가지고 대표님께서 이렇게 도서관에서 받은 그 인사이트로 커피의 산업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족적을 남기시고 이 브랜드를 35년 동안 키워오셨고 이제는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 또 뭐 개인의 측면에서 또 커피명가라는 브랜드의 측면에서 하고 싶은 남은 일은 어떤 게 있으실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뭐 이렇게 특별히 잘하는 게 있고 많이 아는 게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 직업이 뭐냐면 그냥 커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관심 있게 보는 게 뭐냐면 영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소유보다는 영향력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향력을 되게 이렇게 선물하고 싶고 제가 그 책도 좋아하지만 도서관을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책을 통해서 뭐 지적인 이 어떤 갈구함을 채울 수도 있고 때로는 지적 허영도 이렇게 축적해 줄 수 있지만 정말 저는 좋은 게 뭐냐면 도서관에서 내려갈 때 도서관에서 시간 보내고 내려갈 때 뭘 도서관에서 뭐 멍 때리고 엉뚱한 짓을 하더라도 저는 도서관에서 내려갈 때만큼은 나한테 오늘 이만큼 너무 충실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고의 선물을 나한테 보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뿌듯해요. 그런 과정. 그리고 아마 비슷하게 느낄 것 같아요. 도서관 안에서 이렇게 책을 보면서 싸우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뭐 이렇게 배려심이라든지 사회에서 원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도서관에서는 저는 굉장히 생성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도서관이 요소요소에 많으면 보통 사람들이 편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아까 뭐 특별한 커피가 있어서 특별한 커피가 어떤 사람한테 특별한 영향이 줄 수도 있지만
커피 굉장히 단순한 물질이에요. 근데 이 커피 한 잔 가지고 하루 기분 좀 너무 나이스한 거 아닙니까? 예. 우리 기분 좋게 하나 얻으려면 멀리 여행을 가야 되고 비싼 거 사야 되고 여러 가지 많아요. 힘들어. 근데 커피 한 잔 마셨는데 행복해. 기분 좋아.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제 조합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는 주전자 안 하고 커피 한 15g 있으면 누구든지 웃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저는 행복한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거 만약에 굳이 따지면 커피 원가 1,000원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저는 1,000원만 사용하면 여러분들한테 다 기분 좋은 소리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 어떤 재능, 환경이 너무나 저는 좋고 그래서 이거는 굳이 내가 너무 좋기 때문에 나만 소유하기에는 너무 좀 비겁하다. 그래서 사실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는 것도 물론 이럴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잘하시고 또 사회에 영향 끼칠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재능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재능 기부도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하는 어떤 액션이 사회에 선순환이 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고 선물이 되면 그건 정말 커피든 그 무엇이든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커피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있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커피 외적으로 여러 어떤 자기 파트에 잘 이렇게 소신 있게 잘 하시는 일이 있으실 테고 그 일이 결국은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 선물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같이 우리 영위를 하면 우리 이 동구의 삶이 좀 더 해피하지 않을까요? 굳이 동구만은 지향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 우리 삶 속이 편안해야 우리 삶이 편안하다. 저는 이게 커피를 가지고 가장 지향하는 게 편안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여러분들한테 선물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소재를 써서 저한테 또는 우리 이웃한테 이렇게 선물 주시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저희 대표님 앞으로 출퇴근을 도서관으로 하실 것이며 또 꾸준히 매장에서 커피를 내리는 일을 계속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진행이 된 장소가 도서관이니만큼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지금 이 철에 또는 이 시기에 읽으면 좋을 추천 도서 또는 커피가 궁금하시면 이 책을 읽어봐라. 여기서 이제 본인 책은 빼겠습니다. 여기서 또 선물이 남아가지고 돌발 퀴즈 또 나갑니다. 저희 대표님이 손 들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저희 대표님이 쓰신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네. 나의 꿈이라고 하셨죠? 네? 네, 틀렸습니다. 어떡하죠? 나의 길, 나의 커피. 네, 맞습니다. 나의 길, 나의 커피입니다. 여기 선물 드리겠습니다. 요 앞에 계십니다. 제일 앞에. 감사합니다. 네, 나의 길, 나의 커피를 읽어보시면 그 소재가 커피가 아니라 본인이 하시고 싶은 뭔가를 거기 딱 넣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성공하실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독후감입니다. 추천 도서 듣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책을 잘 안 읽어서 근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책은 이렇게 지식을 줄지 모르겠지만 책 읽는 모습은 좋은 품성을 주는 것 같아요. 예, 항상 책을 가까이 있으면 좋은 태도가 되고 좋은 품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식이 우선일까 좋은 품성이 우선일까 그걸 우열을 따질 필요도 없지만 어쨌든 저는 그냥 도서관에 쳐다보면서 좋고 왜 도서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만 봐도 책 읽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이렇게 표정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표정만 봐도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도서관에 오셔서 그냥 책을 안 보셔도 좋고 잡고만 있어도 좋고 또 글귀 하나만 이렇게 음미해도 좋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접근을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멍 때려도 좋잖아요. 그래서 꼭 그건 도서관에서 하시라. 또 가끔은 미술관 같은 데 가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도서관을 이렇게 길 건너서도 쳐다보고 자주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도서관이라고 뭐 저 스스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그 사회자께서는 그 한 권의 책을 이제 지정을 하셨는데 저는 제 책 외에는 이제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참고로 그 제 책을 참 못 썼어요. 근데 지금은 딱 하나 잘 안 같아요. 글자가 많지 않아. 그 읽는데 한 30분 끝이 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한 권을 채웠어요. 이렇게 하기는 너무나 좋은 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진행할 내용은 여기까지고 아마 전체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시면 뭐 이제까지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저희는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커피를 내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경산 암양 여기서 10분만 하시면 가십니다. 언제든 오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드시면 마음이 편안해지시는 커피를 준비하고 있을 테니 편히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하나 더 하셨는데 아직 답을 못 드렸죠. 어떤 커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커피. 네네. 어떤 커피 좋아하시냐고. 과테말라에 가는 제가 좋아하는 이제 브랜드는 그 품종은 이렇게 버번 품종이라고 있어요. 버번.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사이 카페 가서 주문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용이 너무 풀네임이 너무 많아. 또 가격이 너무 비싸. 그리고 또 정확한 설명이 이해가 안 돼. 그리고 그 내용하고 매칭이 안 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커피를 알기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커피를 잘하는 집이 대구에 몇 곳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알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입이 거부하지 않은 커피면 좋은 커피입니다. 네. 그리고 일단 입이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물보다 맛있는 커피고 또 하나 그것은 더 나아가서 10분쯤 지났는데 입안에 그 커피 향기가 남고 내가 커피 마셨을 때 기분이 좋았다. 그럼 최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렇게 내 몸에 잘 맞는 좋은 커피를 고르는 것이 좋은 커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명가의 커피는 99% 그렇습니다. 제가 만드는 거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뒤에 이제 광고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3부작이죠 우리가 이 프로그램이 세 번째는 그게 아마 약간 이렇게 체험하는 그런 어떤 섹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토크보다는 한 잔의 커피를 오롯이 잘 만들어서 잔 속에 있는 그 액체와 그리고 이 커피 잔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것을 만들어서 선물하고 싶은 게 그게 제 원래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그날 오시면 그게 향이 어떤 건지 잔 속의 커피와 잔 밖에 있는 커피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네. 저기 경산에 커피 명가를 가봤었는데요. 그래서 그 깜짝 놀란 것을 하나 봤는데요. 처음에는 그게 기차인 줄 알았어요. 나무로 된. 근데 가서 보니까 그게 원두 분류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와, 이 정말 멋진 거다. 근데 이걸 현지에서 가져왔을 텐데 그게 되게 궁금해졌어요. 어디서 가져왔고 이걸 컨테이너에 실어가지고 여기서 다시 조리고 어떻게 했을까? 큰 덩치에 그거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브라질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커피, 우리 같으면 이제 방앗간에 사용하는 이렇게 도구예요. 그래서 커피 선별기라고 해서 우리 흔히 말해서 과일 이렇게 턱대 대중소 이렇게
굵기를 이렇게 분류하는 기계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야 기차를 갖다 놨나 아니면 배를 갖다 놨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제가 참고로 그 커피 그 기계는 세계 2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래 전에 현역으로 이제 뛰던 놈이었는데 이제 박물관에 가려고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걸 제가 무작정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분 뜬금없이 네가 누군데 관계자도 아니고 저 나름대로 박물관에 가려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어쨌든 너가 나를 2개니까 나는 한국에서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가 상업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걸 정말 너희 나를 커피가 맛있고 그걸 표현할 때 사용을 할게. 그렇게 해서 기증을 사실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운반하는데 약 한 6만 불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분이 지금 이제 공동대표시지만 회계를 하시거든요. 이분을 비롯해서 우리 많은 우리 직원들이 드디어 대표가 미쳤구나. 저런 세계에 있는 쓰레기를 그 40피트 컨테이너에 3개에 이렇게 분류를 해왔어요. 근데 그 우리가 이제 그대로 이렇게 그 크기를 옮겨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 모습을 이렇게 손상시키지 않고 그대로 재현하겠다 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기술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해체를 하니까 비용이 일단 많이 들었고 근데 그렇게 해서 한 6만 불 이상 들었는데 그분들이 한국에 오면 거기 10만 불을 더 얹어야 돼. 너무 출혈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야 한국 사람의 손재주를 믿어라. 이렇게 해서 카메라를 6대 걸어놓고 하나하나 해체를 하는 걸 다 넘버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와서 당연히 그걸 재구성을 해서 역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의지도 대단하고 그래서 그렇게 좀 재생을 해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참 무대뽀죠. 예. 그 무대뽀로 해서 어쨌든 갖고 왔으나 어쨌든 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건 나름 뭐 괜찮더라. 예. 그래서 때로는 그런 무단한 용기가 뭐 좋은 궤적을 만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왔어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마치겠습니다. 이 교육을 3분이잖아요. 들어가니까 다음 과거는 이게 안 되던데 다 차서 안 되는 건가요? 그걸 다 듣고 싶은데. 그 부분은 도서관 담당하시는 분. 저 나가시면서 저 스태프들한테 직접 여쭙시. 선생님 예약 안 되신다고 질문하셨어요. 뒤에 차수들이. 다음 주랑 그 다음 주 거. 네네. 나가실 때 저희 게스트께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명단을 적으셔야 저희가 알 수 있거든요. 지금 홈페이지에서는 신청이 안 됩니다. 네, 따로 말씀해 주세요. 와주셔서 긴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 주랑 그 다음 주 프로그램이 너무 좋으니까 이 더위에 여기만큼 좋은 피서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시고 특히 마지막 주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뭐 드립을 배우시는 것도 배우시는 거지만 저희 대표님 커피 한번 드셔보시면 또 차원이 다른 맛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신청을 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또 다른 곳에서 커피향이 있는 어떤 장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